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제가 설명할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신문 방송에 많이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이 내용을 첫 사건이 발생하고부터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만, 제가 내린 첫 표현은 발생하면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번이고요. 두 번째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결정했고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는 것은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러한 사건이, 그러한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로 발생하면 안 되는 사건이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결정과 실행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 두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특송하려고 했고 실제 특송했다는, 이것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11쪽에 압축된 글을 2페이지를 써놓은 건데요. 이건 제가 페이스북에 제가 첫날 사건이 발생하고 잠을 이루지 못해서 그날 저녁에 작성한 것을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그대로 제가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하신 분은 이 두 쪽만 읽으셔도 어떤 사안이고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한 24쪽 가까운 상당히 많은 양을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21쪽에 보시면 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표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쟁점 사항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어떤 경우든 왔을 때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제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일단 북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오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대표단이나 공식적인 회담으로 오는 사람들은 어쨌든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든 김정은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조에 대한 해석은 헌법학자들 간에 다수설 소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대법원의 판례나 헌법재판소 판례는 다수설 소수설에 대한 이견이 없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언론 방송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건 학자들의 해설일 뿐 법원의 판례와 법률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국의 공식적인 회담이나 대표단으로 오시는 분들은 남북한 정부 간의 합의에 의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마치면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공식적이지 않은 게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입국하는 경우 탈북민이라든지 탈북을 목적으로 기순을 목적으로 온다든지 또는 기순이나 탈북에 대한 목적이 아니고 실수로 어선으로 나왔다가 배가 고장이 난다든지 실수로 내려오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일단 북한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오면 정부 당국에서 신병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병을 확보하면 1차적으로 북한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률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책임은 국가정보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 사람 맞는 거 확인을 해서 북한 사람이 맞다는 게 확인이 되면 즉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이거는 법에는 명확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적을 확정한다는 건지 인정한다는 건지 시작한다는 건지 간주한다는 건지 법률적인 표현은 명확하게 없지만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나 모든 결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기화 절차를 거쳐서 국적을 갖지만 북한에서 오시는 분들은 주민등록 등본,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을 만드는 것으로 국적을 가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사람이 맞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기순을 요청하면, 탈북이나 기순을 요청하면 그때부터 북한이 탈북민 정착 지원에 관한 보호 법률의 보호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 법률이 있는데 그 법의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에 보호 요청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남쪽 땅에 오면 북한에 있을 때는 뭐 잠재적이라고 하든 뭐라고 다른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국민은 맞는데 남쪽 영역에 오면 즉시 국민인 것이고 그 중에 북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국민이면 그 국민의 자격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단으로 오거나 이런 분들은 그냥 업무 마저 올라가면 되는 것이고, 보호 요청을 하면 이 보호 요청은 기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호 요청을 한 사람은 정착 지원에 관한 보호법률의 보호 대상자라고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 기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사람에 대한 확인은 국정원장의 책임이고, 역시 기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국정원장이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합동신문서입니다. 반드시 합동신문서에 와야 하는 겁니다. 합동신문서에서 북한 사람이 맞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 기순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면 이때부터 정착지원 보호법률의 적용 대상이면서 이때부터 법에 정한 정착금을 받을 보호 대상인지 정착금을 받지 못하는 비보호 대상인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 사람이 남쪽에 들어오면 공식적인 대표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북한 사람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확인하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난 북한 사람은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부들이 실수로 잘못 왔다, 다시 돌아가겠다, 그러면 국정원에서 북한 사람은 맞지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도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내줘야 되는 법적 근거는 없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인도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적십자사가 개입해서 북한으로 올려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호 요청을 하면 보호 요청은 구두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서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기술 요청을 했고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로도 보호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심위에서 합동신문을 하는 거예요. 합동신문을 해서 기순자가 맞고, 그리고 법령에 북한 사람이 남쪽에 보호 요청을 했지만 테러리스트라든지 이번처럼 만약에 확실하다면 비정치적인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위장으로 간첩이나 비밀 요원으로 왔는데 그걸 감추고 있었다, 이것이 밝혀지면 위장 기순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대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 헌법상 당연히 국민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은 발급해 주지만 국민적 정서상 이런 사람까지 일반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착금도 주고 일자리도 잡아주고 대학 보내주는 것은 안 되겠다 해서 이런 사람들은 비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보호 대상입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아니면서 국적으로 보냈다, 이렇게 처음에 설명을 했는데 그건 법을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또 통일부장은 나중에 말을 좀 바꿔서 기순자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서 위장 기순자다, 그러니까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서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기순에 대한 진정성이 있냐 없냐는 이 사람이 간첩이냐 아니냐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순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딱 하나의 경우는 간첩일 경우예요. 간첩인데 간첩인 걸 숨기고 왔다, 이럴 때 당신은 조사해보니까 간첩이네, 이 경우에도 북한으로 송환하는 법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 경우에는 당신도 간첩으로 왔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조사를 다 받고 법원에서 재판도 받고 처벌을 받고 마치면 역시 비보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착금은 못 주겠고 주민등록만 갖고 나가서 살아라, 이게 이장 기순자와 정치적인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률이 처리하도록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오신 분들은 통일부에서 발표대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전혀 없고 비보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말한 대로 이장 기순자로 보여져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비보호 대상으로서 정착금 없이 사는 대상인 거지 북한으로 송환하는 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법 체계에서는 정착지원 보호 법률은 북한 사람이 살아서 남쪽에 왔는데 아까 말씀대로 대표단으로 왔거나 또는 실수로 와서 올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한 보호 요청을 하면
헌법이 아니고 정착지원 보호 법률에 있어서도 어떤 경우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직권남용이고 직무를 유기한 행위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장기순자로 왔다고 해도 이거는 정착금을 못 받는 대상일 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왔다고 해도 법에 명시된 대로 정착금을 못 받고 대한민국에 사는 대상일 뿐, 이거 외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호 대상이나 보호 대상이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간첩 혐의자라든지 이런 중대한 국가 안보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는 보호 대상, 비보호 대상에 대한 판단도 국가정보원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타국민의 보호 대상이나 비보호 대상 판단은 통일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통일부 장관은 합심해서 조사한 결과를 넘겨받아 가지고 법령에 정한 아까 말씀 6가지 테러리스트나 이런 사람은 비보호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호 대상으로 결정하는 것이 통일부 장관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명확하게 보호 요청을 했고, 그리고 북한 사람인 게 맞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북한 사람이 맞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고, 보호 요청을 했으니까 정착지원 보호 법률의 적용 대상이고, 그러면 합심해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 조사한 내용을 국가안전보장에 큰 위협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국가정보원장이 내부에서 보호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이 사람 보호대상이면 정착금 주고 나가라고 하면 되는 거고, 비보호대상이면 정착금 없이 준금도 주고 나가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국가안전보장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이면 서류를 통일부에 넘겨서 통일부 장관이 판단해서 보호대상으로 결정하면 하나원에 가서 교육받고 정착금 받고 나가서 사는 것이고요. 아까 말한 그 6가지 항목에 포함되면 이 사람은 비보호 대상이다. 이러므로 정착금은 국민 정서상 못 주겠고 그냥 사회 나가서 살으라고 내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상태로 여름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인진간이나 이런 데서 사망한 상태로 내려오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적십자사가 개입해서 북한으로 올려보내줍니다. 왜? 이거는 보호 여부를 본인한테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선이 잘못 내려와서 난 보호 요청을 북한 올라가겠다. 이 두 경우만 통일부의 업무에 대해 요를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한 우리가 나름 업무처럼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건 이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대한적십자사가 참여해서 북한으로 올려보내줍니다. 근데 이번에 업무 매뉴얼을 했다는 건 아마 이 매뉴얼을 따라서 했다는 말인데, 이거는 사망한 사람이거나 보호 요청을 하지 않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올라가겠다고 한 사람을 보내준 겁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도 아니고요, 보호 요청을 한 사람을 안대를 가리고 포승줄로 묶고 북한으로 송환한다는 말도 해주지 않고 북한으로 올려보낸 것인데, 이것을 일반적 이야기 인도주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사람이 남쪽에 와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대표단이 아니고 사망한 경우도 아니면 인도주의라는 표현 외에는 아무런 법적인 절차나 근거가 없습니다. 그 외에 보호 요청을 한 사람은 범죄자든 이장기순자든 모두 대한민국에서 살도록 법적 조항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위헌이고요, 위법이고요. 더구나 북한 사람인가 하고 이 기순 요청을 했나 안 했나의 판단의 결정은 국가정보원장의 책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것을 국가정보원장이 결정하지 않고 그런 책임 권한이 없는 청와대에서 했다면 이거는 직권을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또 보호 대상자 여부를 통일부 장관이 반드시 그거는 의무 기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심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위법이고 직권을 남용했거나 직무를 유기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북한 사람이 남쪽에 왔을 때 대표단이나 시신이 아닌 경우에 처리하는 대한민국의 일반적 시스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호 요청을 한 북한 이탈 주민을 강제 송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절차 규정은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고, 반대로 보호 요청을 한 사람은
범죄 혐의자든 이장비순자든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살도록 하되 정착권만 주지 않는다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건은 어찌된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통일부나 청와대에서 이 법에 대한 이해, 저는 정치학자입니다. 법학자가 아닌데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정치학자의 눈에도 이건 명확하게 이해되는 부분을 어떤 이유에서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자료에 써 있습니다만은 이번 사건 핵심적인 문제를 제가 15쪽부터 명시해 놨습니다. 1번은 이 사안을 철저하게 비공개와 비밀주의를 했다는 겁니다. 왜? 적어도 청와대나 통일부 계시는 분이 법적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법조항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죠. 이분들이 북한으로 올라가려고 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올려보낸 거다. 이렇게 발표하면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번 건은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아주 우연치 않게 강제 송환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것이어서,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합동신문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합동신문은 중앙합동신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게 지역 단위의 합동신문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번 건은 명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앙합동신문소에 왔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아마 하부 단위의 합동신문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합동신문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강제 송환이 위법적으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책임과 권한을 갖지 않은 곳에서 결정했고, 책임과 권한을 가진 곳에서는 법에 명시된 것으로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정부 발표대로 죄가 있다고 해도 그거는 사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행정부에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 일반법에서 이야기하고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다섯째는 기순의 진정성에 대한 판단을 기순하겠다 말겠다는 말을 오락가락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기순은 오락가락했든 뭐라고 했든 마지막에 표현하는 것이 기순입니다. 특히 기순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갔던 1990년전에 오신 분이 탈북자 607명입니다. 근데 이때 오신 분들 상당수는 그때는 정부 통계에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게 탈북 동기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한에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한국에 왔다는 것은 내가 간첩이 아닙니다. 나는 간첩으로 온 것이 아니고 북한 다시 갈 생각도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지 위장 기순자 요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 해석입니다.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을 사람이 남쪽에 왔는데 이 사람은 간첩이 아니라는 증명으로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과거에. 이번에는 이것을 위장 기순자로 판단했다는 것은 이 표현의 용어를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기순의 진정성의 의사표시는 자신이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돌아가겠다고 했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안 가겠다면 안 보내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보호 대상자 결정 절차를 적용하지 않았다. 송환 결정을 했으면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통보하지 않았다. 국내 사법이나 형사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정부 발표 내용 일관성이 없었다. 법무부 장관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요, 발표할 때마다 톤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걸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이거 아마 내부적인 답답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분명한 건 일관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정부의 대단히로 잘못한 건요,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듯한 표현을 썼습니다. 잠재적 국민이니 난민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안 됐다는 듯 북한 주민의 국민 인정을 부인하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고요.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탈북자에 대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탈북을 장려하거나 유도하지 않되 국내 영내에 들어온 사람은 전원 수용하겠다가 김영삼 정부 때 밝힌 탈북자에 대한 원칙이고 지금까지 이것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 그 원칙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북에서 탈북자 강제 송환하는 것을 더 이상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고요.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고문방지법도 여러 가지 법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형제도 폐지 국가에 속하는 대한민국이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폐지 국가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형을 선고하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 이거는 고문에 위협이 있는 국가로 송환하는 것도 금지된 대한민국이 의무가 있는 고문방지법도 위반했고, 더구나 사형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게는 사형을 폐지한 국가에서는 송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 폐지 국가에서 사형을 집행할 것이 너무나 명확한 곳에 북한에 보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의 지위를 저는 제고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실제적 사형 집행은 북한에서 발생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한 사형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또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의 법적 지위와 기순에 대한 확정, 절차, 북한으로 송환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서로 만연히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번 사건을 놓고 보면 앞전에 발생했던 목선이라든지 여기 타고 있었던 사람들도 며칠 이내에 빠르게 북한으로 송환을 했는데 정말 이분들이 북한으로 송환을 원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처럼 송환을 거부했음에도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은밀하게 북송한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려면 중앙합동신문소에서 신문화 신문조서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공개하려면 국정조사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국정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거는 청와대나 통일부나 국가정보원 책임자가 기소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검사가 아니면 이들을 기소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특별검사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북송이 되는 경우에도 합심이나 정부의 결정을 앞으로는 저희들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엔이나 국제 인권단체나 제3의 단체에서 당사자의 북송 희망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 제안에서 포함을 해놨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 같이 안건을 만들고 핵심적으로는 이런 국정조사와 특검이 아니면 아마 밝히기 어려울 것인데 지금 우리 백성주 의원님 앉아 계십니다만은 백성주 의원님 혼자의 힘만으로 되기 어려울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안을 보면 국정조사 하자는 사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엇을 국정조사 해야 될 사안이 이렇게 많은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법률 위반이 아니고 위헌 사안이기 때문에 위헌은 탄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다른 사건들에 앞서서 이 부분에는 체계적인 조사와 거기에 따른 책임을 규명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 같은 사람의 입장이고 특히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요. 남북관계를 다루는 분들, 청와대든 통일부든 국정원이든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의 인권의식, 법치에 대한 의식이 너무 낮다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헌법에 금지되어 있고 법률에 명확하게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이었다, 통치행위였다, 정치적 고려였다, 남북관계를 배려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치는 민주주의의 근본인 것이고 인권은 민주주의 기본 토대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법에 명시된 사항을 정치적인 고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법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당사자들,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법치주의부터 인권 감수성부터 정례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달라. 여기까지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시간이 너무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